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국채금리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1.7%대까지 상승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950선을 이탈했습니다. 한편 금리 상승 여파에 은행주, 보험주들은 소폭 반면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주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실전 매매의 정수와 상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3%를 떨어졌던 소식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큰일 났다, 뭐 박살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아침에서도 회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미국 시장의 흐름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자 3% 빠졌는데요. 자, 바닥에서 10% 올라갔어요. 10% 올라간 부분에서 3% 빠지는 거는 눌림목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이제 시장을 흔드는 영향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다우존스가 어제 이렇게 빠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급락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다우존스는 빠지지 않았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유럽 시장과 다우존스가 벌써 엄청난 폭락을 가져다 줬을 거고, 나스닥도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12,600을 깨러 급락이 나왔을 텐데 13,000을 지지를 해주는 눌림목 수준밖에 되질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서 중국 시장은 하락 방향보다는 우상 방향으로 살살살 올라갈 거라 그랬죠. 일단 35,00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뚫으면은 더 견고하게, 원래 중국 시장은 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하는 흐름과 고집 부리면서 혼자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좀 강한데, 여기서 바닥을 치고 고집스럽게 조금 계속 올라가 주는 흐름들이 요것만 돌파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생지수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오늘 좀 이따가 이제 10시 30분에 봐야 되겠지만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모두 다 플러스 권역에 있다라는 거. 어제 이만큼 빠졌다고 오늘은 반등을 주려고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뺄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정도면은 그냥 오늘 개파락 나오고 그냥 플러스로 종목들마다 개파락 후 양봉이 나와주는, 물론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플러스 나온 애들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더라도 오늘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폭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래서 어제 오히려 나스닥의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그럼 악영향을 미쳤느냐? 아니요. 제가 아침에서 쭉 종목들을 전에 여기 방송국 와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종목들의 모양들이 이뻐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스닥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나스닥의 3%기 빠졌던 부분이 독침이 된 게 아니고 약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침 중에서도 아프긴 하지만 이제 도움이 되는, 오히려 나스닥의 흐름이 장중의 종목들의 눌림목을 갖다 주는, 그래서 눌림목 소화를 해주는 약침의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차트 보면은 자화전자도요.
차트가 굉장히 이뻐지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의 급락으로 인해서 차트가 죽으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지고 반등 주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은 완전히 다 그냥 박살나는. 그 지수도 뭐 2,800, 2,700, 2,500으로 내려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봉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봉들이 아니고 다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르고 다진다라는 얘기는 종목들이 더 견고하게 탄탄하게 쌓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알 성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져놓고 그 콘크리트처럼 철근 콘크리트처럼 다져놓고 굳히고 또 올리고 굳히고 또 올리는 느낌으로 지금 모양들을 다져놓고 올리고 다져놓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심리가 좀 져 있는 혹은 좀 심신이 조금 미약한 투자자분들이 어때요? 무서워서 던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이 지금 약침이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화전자도 그렇고요.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도 무너지는 흐름들이 없어요. 거기다 올라가는 애들도 보게 되면은 KH바텍. KH바텍은 아예 오늘 그냥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아니 나스닥이 급락할 거고 막 계속 미칠 거면은 이쪽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긴커녕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에 엔터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뭐 참 좋은 여행 플러스죠. 이쪽은 대부분 다 플러스예요. 지금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은 아주 잘 가고 노랑풍선 아주 잘 가고 모두 투어 그죠.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이쪽은 다 플러스고 파라다이스도 플러스권역에 있고 GKL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쪽 애들은 뭐 다 흐름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형주 쪽에서도 현대로템이 빠지다 말다가 다시 들어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뭐 2차 전지 쪽도 뭐 오늘은 좀 흔들리지만 뭐 급락의 흐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 흐름들이 급락세보다는 덕산 네오록스도 지금 강하고 무너져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 정도 빠졌으면은 과거 같았으면 그러니까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덕산 네오록스는 오늘 5% 10% 빠지고 오늘 종가 부분에서는 20% 빠지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전 종목들이 20% 빠져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빠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눌러놓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플러스 권역이 있고 그럼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계속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주워 담거나 오히려 오늘 아침에서 흔들렸을 때에서 대형주들 싸게 내려온 애들 살 수 있던 종목들을 샀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대형주들의 소비주들 저점이 있을 때 사는 전략이고 낙폭과대 IT 부품주들도 오히려 밀리면 사는 전략인데 생각보다 크게 밀리질 않고 오히려 지금 다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은 주워 담을 종목은 딱히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이따가 만약에 흔들려주면 그때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몇 개 남아있으니까 좀 이따가 표 종목 시간대 여러분들한테 가격 전략을 드릴 때 한번 가격 내에서 한번 잘 주워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나스닥 흐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전망,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볼게요.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도 좋은 수익률 많이 내고 있습니다. 후성이 10%대, 자화전자는 13%대 수익률 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죠. 이제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 종목 AS 들어볼 날인데요. 이번 주 종목들은 매수가 미도달한 종목도 있었고요. 수익이 잘 나고 있지는 않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53%입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올라와 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지금 소비주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좋은 것은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기대감이 지금 이미 벌써 여행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관련된 업종과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오늘 뭘 공략할까라고 본다라 그러면 좀 이따가 호텔신라 좀 더 시장이 좀 더 밀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호텔신라는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 잘 안 내려오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있었던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자화전자, 네페스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죠.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또 IT 부품주들 시장에서 계속 그 IT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가격이 상승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그 비트코인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그 채굴기라 그러죠. 그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램도 필요하고요. 그래픽 카드, 특히 그래픽 카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막 60만 원짜리가 지금 보면 280만 원 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중고로 뭐 30만 원에 구할 수 있던 애들이 지금 50만 원대, 60만 원대 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그래픽 가격은 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 한 몇 년 전에 그때 상승했을 때 그때 당시도 그래픽 카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그때보다 2배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때도 120만 원, 130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픽 카드 하나의 가격입니다. 288만 원짜리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물량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마저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막 소진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디램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채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디램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IT 섹터들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원익큐브도 또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톱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이슈가 있어갖고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일진 디스플, KH바텍 그래서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양호한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그 바닥권역에 있던 종목들 그 많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던 이제 CJ ENM부터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안 빠지죠? 역시 대형주 쪽이고 빠질 이유도 없고요.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은 뭐 요만큼 빠지겠죠. 다른 애들 이만큼 빠질 때 요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종목인데 올라간 것도 없어서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손실률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빵프로네요. 그래서 매수 가격보다 지금 좀 올라갔으니까 빵프로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매수 가격은 14만 2,700원이니까 400원 올라갔으니까 뭐 0.1%? 이 정도. 그러니까 손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실 나올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고 CJ ENM, 그다음에 CJ, 그다음에 CJ CGV 뭐 이렇게 CJ 주들 갈 때가 되면 이제 알아서 이제 발동 걸리고 갈 텐데 아직은 뭐 소비주들이 확실하게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조금 더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 그러면은 그때는 갈 때가 되면은 이제 가죠. 갈 때가 되면 가니까 이쪽은 큰 손실 없이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에어부산은 마찬가지 여권 백신에 대한 이슈들 백신 여건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면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린다 그러면은 소비주들도 함께 이제 항공주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좋을 종목으로 앞으로의 그 상승의 여력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800원에 들어오질 않아서 매수가 미도달로 일단은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도 괜찮고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3,800원 쪽으로 밀리면은 사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넷마블인데 게임주죠. 넷마블 마찬가지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종목이라 빠지지도 않아요. 잘 지금 마이너스 1.6%인데 뭐 마이너스 1.6%는 뭐 맘만 먹으면 뭐 3% 5% 그냥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크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고 할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게 나스닥이 26,000을 깬다. 26,000을 깨는 일이 벌어진다. 여기를 깨갖고 여기로 내려간다. 다른 종목으로 이상한 걸로 물려 있으면요 손실이 20%가 나지만 넷마블 쪽에 물려 있으면은 5%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쪽에 이미 벌써 빠져 있고 올라가지 못했던 쪽으로 갖고 있으면 다른 애들 20% 빠질 때 10% 이하로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제일 먼저 수익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적게 깨지고
수익 나올 때에서는 먼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는 안전한 종목이니까 오히려 차라리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 생각하게 되면 넷마블 쪽으로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대신에 단점은 게임주들이 폭등하지 않으면 혹은 중국 관련주들이 폭등하지 않거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일단 온다라고 또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또 조만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만간 아니면 뭐 올 말에 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조만간 아니면 올 말에 놓고 안 왔는데 언젠간 오겠죠. 뭐 우리나라 뭐 언젠가는 한 번 올 때 그때서는 게임주 그다음에 화장품 중국 소비재 관련주 이쪽으로 한번 한 번은 급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세력들도 계속 매집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뿐만 아니라 게임주, 화장품주들 아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번 딱 놀러 오면 한번 시세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아마 모으고 있지 않을까. 정해진 이슈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 번은 오겠죠. 그렇죠? 한 번은 올 테니까. 한 번은 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를 보고 일단은 모아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ICD. 자, ICD도 모양이 오늘 나스닥 이슈 때문에 쿵 하고 떨어졌던 이 모양이 지금 눌러놨던 모양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감사보고서 나왔죠. 감사보고서도 적정으로 당연히 나왔고요. 회사가 원래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움직이느냐?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실적 플러스 돈의 힘. 그러니까 돈의 힘이 먼저 들어가야 돼서 돈으로 묶어놓고 이 세력들이 가고 싶을 때, 자기네들이 가고 싶을 때 이거를 뉴스를 붙여가지고 혹은 실적의 얘기를 붙여가지고 같이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개인들의 투자의 물량들을 더 떨구고 싶나 보죠. 그렇죠? 그러다가 갈 때 되면은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갈 때가 되면은 그때는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양이 양호하니까 여기서는 잘 버티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이전에 샀던 사람들도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 다 매수의 종목들인 거지 매도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움직이면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중이긴 하지만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다가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종목들이 폭발을 해요. 올라갈 때가 되면. 그래서 지금 뭐 톱텍도 어제 나왔고 쭉 빠졌다가 한번 들어줬는데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아 있으니까 그 외에서도 뭐 K치바텍이라든지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빠져 있다가 여기 빠져 있다가 들어주고 조정받고 또 들어주고 충분히 지금 IT 부품주나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도 낙폭과되는 종목들은 한 번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목표치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던지기보다는 좀 더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표역 종목 다 AS를 도와드렸고요. 어차피 손실률이 크지 않으니까 수익률도 조금만 반등 주면 돼요. 그래서 뭐 0.1%, 뭐 0.6%, 1.6% 빠져있는 부분들은 한 번 3%, 5%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시장의 흐름과 종목들의 흐름이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지금 가격에서는 사면은 안 되고요. 오늘 시장도 뭐 올라가지도 않는데 벌써 다 올라와 버렸는데 다시 내려올 때 85,500원으로 제가 이제 밀리면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오늘 이후에서 85,500원 쪽으로 밀리면 그 이하에서는 이거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줬고 눌릴 때 그래서 이런 대형주 혹은 이런 이제 그 소비재 관련주 쪽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가격을 높이지는 않고요. 일단 85,500원. 오늘 장중에서 85,500원으로 내려올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내려오면 그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건 시가총액이 커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과거에 비하면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더 시가총액이 더 됐었는데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 내려서 그런데 어쨌든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호텔신라 한번 조정 시 한번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표적 종목들 AS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만나봤습니다. 가격 85,500원까지 들어오면 매수해보자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이어플로, 예. 이어플로우.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돼요? 63,500원. 63,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시고. 네. 자, 보니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네요. 네. 자, 한번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보니까 지금 의료정밀 쪽에 이제 섹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제조. 이게 이제 의료기기 쪽이긴 한데 이제 IT에 좀 접목이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시스템 주력 제품으로 함, 인공췌장, 웨어러블, 그래요. 자, 일단은 실적도 뭐 실적은 적자네요. 아직 기대감만 있는 이미 회사인 것 같아요. 아직 실적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확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 원래 제약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의 이런 아까 봐서 뭐 췌장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의료기기 쪽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는 또 상승도 하니까 원래 주가는 꿈을 먹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흐름들이 차트를 쭉 보니까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매수 가격 63,500원에서 8만 원까지 시도는 나올 것 같네요. 이거는 8만 원, 예. 네, 8만 원까지 나올 것 같은데 네. 거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없어서 8만 원 정도 왔을 때 거래가 이전에 있었던 이쪽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빌딩처럼 이렇게 크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를 돌파를 하고 또 올라가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8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많이 팔아주세요. 다음에도 저번에 정문당 와요. 제가 또 많이 받았거든요. 아, 어제 그분은 아니시죠? 그거 맞습니다. 아, 어제 그분인가요? 네. 자, 어쨌든 요거는 그러면 8만 원 정도, 네. 8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매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전략매도 다 할까요? 뭐 전략 매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폭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 이미 뚫고 9만 원 쪽으로 가고 있을 거고요. 거래량 없으면은 뭐 8만 원 쪽으로 갔다가 또 밀리는 흐름들이 되니까 거기서는 전략 매도도 괜찮습니다. 8만 원 선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렸고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방 2,000원대 30%를 샀는데, 아, 동방 11,000원대 30%를 사셨다.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손절은 늦었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다날 동방 KTCT인가요? 하여튼간 KTH도 있고 관련된 이제 쿠팡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건들지 말아라. 떨어질 수 그러니까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라오시큐어를 사가지고 네, 많이 이익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라운시큐 지금도 잘 가요. 네네. 근데 다른 방송 보다가 갑자기 동방 얘기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쫓아가다가 아. 이렇게 몰렸는데 그냥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왜 다른 방송을 왜 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다가 제가 이종 팬이거든요.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부터 하면서 삼진 L&D랑 이런 거 사면서 제가 수익 봤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다음서부터 이거 정말- 이쪽 저쪽 보지 마세요. 보다 보면 일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그럴 모르고 거예요. 움직이니까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네. 주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올라가면 빠져요. 빠져 있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빠져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초보자한테 편안할 수가 있는데 떠 있는 종목들은 급등도 하지만 급등을 하지 않으면
자리로 내려가요. 벌써 지금 종목이 40% 빠졌네. 그렇죠? 예. 거의 40% 가까이가 벌써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반등을 좀 주겠죠. 8,000원이나 9,000원 반등 주겠지만 또 빠질 거예요. 예, 또 빠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슈에 올라갔으니까 이슈에 또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요거는 8,000원, 9,000원 반등을 주면은 거기서는 잘 빠져나오니까 9,0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냥 손절해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라운시큐어도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이거 바닥주거든요. 바닥주. 라운시큐어 봐봐요. 얼마나 바닥에 있어. 사가지고, 예. 바닥에 있고 얘는 기술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한에서 원패스, 신한은행에서 써요. 얘네들만 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씁니다. 정부에서도 쓰고 카카오뱅크도 얘네들 시스템을 씁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카카오뱅크, 카카오 있죠? 그것도 얘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쓰고 있으니까. 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신한은행 쓰고 있고 카카오뱅크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증 이슈가 6월 달인가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지 이미 이슈가 다 되고 이슈가 다 돼 있는 종목을 공략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간에 확 빠지면서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막 급등해 있는 것들 잡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8,000원대 그냥 손절해버릴까요? 뭐 8,000원대나 9,000원대나 그 정도 올라오면은 손절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대덕전자요. 대덕전자. 네. 16,300원에 어쩌다가 사게 됐는데 네. 걱정이에요. 계속 음. 14,000원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자 또 비중은 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조금 10%. 10%. 비중이 뭐 네. 많지는 않으신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박스권이네요 보니까. 딱 박스권이고 얘는 이제 네. PCB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는 쪽인데 한번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또 상승을 하고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 다시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일단은 15,000원 오면은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게 올라가기는 지금 조금 그래요. 별로 아직은 이 순번대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수가 3,100, 3,150 충분히 여전히 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다시 위로 이렇게 양봉 하나만 받치면 돼요. 이렇게 받치면 3,100 가는 거고 한 번 더 받치면은 시장 언제 빠졌냐는 듯이 아무도 모르게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만 나오면. 근데 이거를 안 주고 계속 꾹꾹 누르고 있는데 하여튼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시그널은 거래량에서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 그렇게 급락하거나 빠질 일도 없으니까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15,000원 오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16,000원 이상도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15,000원 오면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추가 매수도 지금은 조금 일러요. 그러니까 보유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SK케미칼 네. 어제 상담했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좀 떨어져서요. 자, SK케미칼. 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매수가는 39만 7천 원이고 비중은 40%야. 비중 40% 많으시고 매수가역도 39만 원대, 39만 네. 7천 원. 자, 제가 이거를 어떤 분한테 이제 상담을 지난번에 했을 때에서는 그분은 매수 가격이 싸길래 수익 날 수 네.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33만 원, 뭐 34만 원, 32만 원, 33만 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얘기할 때는 반등 주고 또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지금에서는 이거는 여기서 손절하기도 이제는 애매해졌어요.
네. 예, 거의 전저점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손절보다는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네.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더 이상 네.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SK 바이오팜 얘는 네. 더욱더 말을 더 안 듣고 있고요. 그렇죠? 네. SK 케미칼도 비슷한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저 애들이 지금 그래도 조금씩은 사주는데 또 그러니까 기관하고 얘네들이 열심히 팔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이 변심을 하게 되면은 저점이 깨질 겁니다. 이 저점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기가 외국인 네. 매도가 나오면서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비중이 많으니까 3분의 1이라도 그때는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보유. 아직은요? 네, 아직은 보유. 그러면 전저점 자리가 네. 27만 원짜리거든요. 얼마요? 27만 원. 27만 원이요? 27만 원 그러면 떨어지면 그때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27만 원이 깨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나오면 네.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네. 희망을 꺾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손절하는 네. 게 맞아요. 이 저점이 깨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는 얘기는 이게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상태라서 네. 밑으로 세게 더 떨어뜨리고 나서 올리겠다는 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네. 조금씩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27만 원을 지지를 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주면 33만 원만 올라오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아셨죠? 33. 네, 알겠습니다. 네, 33만 원만 감사합니다. 들어주더라도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세원요. 세원. 네, 세원.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800원에 31%예요. 6,800원에 31%. 네, 차트 모양은 괜찮네요. 아직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움직일 것 같네요. 차트 모양 한번 보니까 듬성듬성 거래량이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죠. 이게 누군가가 지금 이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인데 네, 거래량도 괜찮고요. 차트 모양도 괜찮고 요거는 7,500원까지 가겠네요. 7,500원요. 네, 7,500원까지는 갈 거고 거래가 실리면 8,000원 혹은 시장만 받쳐주면 시장이 2,150 정도 이상으로 더 올라가주면 얘는 8,000원 이상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세거나 그러면은 요거는 좀 더 욕심을 내시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냥 시큰둥하게 움직이면 한 7,500원 정도 올라올 때 비중을 좀 더 팔아주시는 전략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라인은 6,000원이니까 6,000원 안 깨지면 버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손절가는 얼마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6,0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사야 돼요. 밑에서 한 5,000원 초반에서. 네, 근데 6,000원이 안 깨지는 게 낫겠죠. 5,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많이 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6,000원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차트 모양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하세요? 파트론을 네. 12,000원에 40%입니다. 12,000원에 40%. 네네. 요것도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고생하게 생겼네요, 요거는. 그래요. 여기서 지금 오르지 못하고 밀렸다는 것은 들어주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옆 밑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IT 우폰주들이 오늘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왜냐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죄다 지금 오늘 세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파트론도 아무래도 저쪽에 IT의 대형주의 흐름을 영향을 받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는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2,000원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다른 걸로 좀. 아니요, 다른 걸로 갈아타지 마세요. 파트론도 차트가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 권역에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2,000원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얘도. 네.
예, 이것도 뭐 아. 삼성에다 열심히 많이 납품을 하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쪽이라 갈 때가 되면 알아서 가요, 얘도. 아, 예.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 전문가입니다. 예, 이노메틀이 23,100원에 20%입니다. 23,100원이요? 네. 이노메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확 하고 급등이 나와주는데, 자, 비중은 20%시고, 근데 아직 손실이, 근데 고점에 사셔가지고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실이 크신데요? 네, 사고 또 한참 됐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23,100원대. 눌림목 매수를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는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 이게 올라갈 때 이게 딱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렸었어도 여기 한 2만 원대 여기서 물렸었어도 더 빠졌지만 그 정도였으면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이었을 텐데, 또 23,000원대 조금 시간은 걸리겠네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저항을 걸릴 거예요. 21,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와주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튀면은 22,000원대 올라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23,000원까지는 지금은 조금 무리고 22,000원 쪽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22,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그러면 지금 저기 추가 매수는 안 되나요? 추가 매수했다가 내일 19,000원 떨어지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 차라리 추가 네. 매수할 거면은 빠질 때 하시는 게 나아요. 아, 예. 예, 19,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점검 잠깐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13%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호텔신라 만나봤었는데요. 현재 0.46% 빠지면서 8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계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사주고 있지만 지수 상승까지는 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만 들어오고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에 더 우리나라 시장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급락만 없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중국 시장은 좀 전에 여러분 봤지만 1.6%인가요? 떨어져서 시작한다라 그러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시장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3,423.8. 지금 이게 키움증권에 나와 있는 요거는 30분 지연이에요. 그래서 아직 얘네들은 3월 오늘 19일이죠. 어제 이제 차트만 모양이 나왔는데 좀 이따가 뭐 11시쯤 되면은 이제 차트가 개파락이 나온 게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 보면은 지금 지수가 중국 지수가 3,423 정도니까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개파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는 얘기고, 여기서 얘네들은 여기 더 이상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얘기는 여기서 낙폭을 키워가지고 오늘 중국 시장이 뭐 7% 빠진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종가상에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20% 하한가 간 애들 속출할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오늘 뭐 7% 이상 박살나는 그런 흐름만 아닌다라 그러면 뭐 적당히 뭐 2, 3% 정도 흔들려 상관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에 반등을 줄 거니까. 요게 다 지지 라인이거든요. 요거도 지지, 요거도 지지. 그리고 지금 여기 선 그어놓은 것도 요 개파락 만들어 놨으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만약에 지금 최악의 경우를 설명하는 거고요. 좋은 경우는 뭐냐면 오히려 개파락을 만들어 놨으니 개파락 이후 반등을 주면 중국 시장은 빨간색의 양봉이 나옵니다. 개파락으로 빠졌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지수는 보합이거나 0.5, 0.3%로 마감이 되면 그냥 중국 시장은 그냥 빨간색 양봉 하나. 그래서 오히려 모양은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급등도 바라지도 말고요. 개파락에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지금 마이너스 1.6이니까 뭐 0.5, 뭐 0.8 이 정도 수준만 만들어줘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독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좀 있다가 계속 오늘 종가까지도 않고 받쳐주면서 이렇게 살살살 올라와주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 날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은 보합이요. 플러스권이긴 한데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그러나 급락세에 대한 느낌은 없으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 대비 좀 밀리기는 하지만 밀리는 부분들은 다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정고점의 부분에서 같은 아시아권이고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제 상황이 더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일본 시장이 이렇게만 안 박살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니케이 시장 29,000이라든지 28,500, 29,000과 28,500만 안 깨면 우리나라 시장 뭐 자체적으로 오늘 급락하거나 뭐 밑으로 쿵하고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시장 그렇게 급락 없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그렇게 급락이 없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 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3%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낙폭을 줄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월요일 날에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좋은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보더라도요. 지금 어디가 움직이고 있냐면 아까보다 좀 탄력이 좀 왔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노랑풍선. 여행 관련주 쪽이죠. 아까 전에 이런 애들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세게 올라가고 밀리고 있고 하나투어, 참좋은 레저, 그다음에 레드캡 투어 이쪽도 싹 다 그 여행 관련주 쪽인데 이쪽 애들이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는 백신 여건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 그래서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주들도 빨갛게 올라온 애들이 몇몇 애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뭐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흐름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뭐 게임주, 그다음에 뭐 엔터주, 그리고 일부 IT 부품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도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가요. 에코플라스틱. 가는 애들은 이렇게 튀어 날아가고 있고 원익큐브도 튀고 있고 아까 전에 KH바텍도 안 빠지고 계속 강세를 좀 계속 버텨주고 있고 뭐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오늘 뭐 현대건설 쪽도 현대건설기계 이쪽은 좀 다른 이유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라 이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이 크게 밀리거나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잘만 버텨주면 된다. 그래서 뭐 후성도 잘 버티고 있죠. 후성도 뭐 무너질 생각 없이 이게 다 버티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누가 자꾸 삽니다. 누가 사는가 봤더니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요. 투신이 사고요. 누가 자꾸 사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 IT 섹터, 대형주 섹터들이 강하고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시장이 좀 불안하다 생각이 되면 대형주일수록 흔들림이 적을 거고요. 대형주이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래서 후성도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1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후성 1조짜리 종목인 이 기관 투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붙어 있으면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뭐 중국 시장이 조금 밀린다,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진다 해도 편안하게 어차피 흔들었다가 흔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흔드는 거는 눌림목이라 그러죠. 조금 빠졌다가 더 많이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 얹혀서 2배, 3배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그래서 그런 식의 있는 종목으로 잘 버텨보시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좀 음봉이 나와서 금요일이라 좀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겠죠?
딱히 뭐 그렇게 급락세가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만 먼저 미리 빠진 거니까 다시 들어줄 거라는 거.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시장은 3,100 이상으로 들어줘야 돼요. 3,100, 3,150 이쪽으로 들어주면 종목들이 빠르게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다 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드렸던 뭐 자화전자, 네페스뿐만 아니라 뭐 CJ, ENM 아까 이제 AS 해드렸던 것들 있죠.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오늘 말씀드렸던 호텔신라도 괜찮은 종목들이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흔들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이 방송 보다가 다른 데 채널 봐갖고 또 아까처럼 동방 같은 거 이런 거 사게 되면 마이너스 한 방에 40%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잘못 잡으면 막 급등하는 거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뭐 20%, 40% 미끌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 호텔신라가 마이너스 40%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 지금은 안 움직인다고 답답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형주들도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봐봐요. 현대제철도 작년 3월 달에 이거 주면서 참 안 움직이는 종목이다 얘기했었는데 그 종목이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150% 갔습니다. 바닥에서 줬더니. 처음부터 줄 때부터 이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당장 빨리 안 움직입니다를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슈를 타면서 강하게 움직이죠. 그 이슈는 철강 가격 상승. 근데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 때문에 세아베스트를 추천했던 거였고 마찬가지 지금에 있을 이슈들 시진핑 주석이 놀러 오든 아니면은 백신 여건에 대한 이슈가 되든 소비주들은 분명히 이슈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돼서 갑자기 이슈를 붙게 되면 여행주 급등하고 항공주 급등하고 카지노 관련주 급등하고 면세점 관련주 급등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이미 대기가 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어차피 빠지지도 않잖아요. 걔네들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으면 살금살금 올라가다가 현대제철처럼 갈 때가 되면 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 이것도 한 3, 4주 거의 한 달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지겹다고 다른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에는 SL. 자, 자동차 부품주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 잘 반등을 줬는데 마찬가지 오늘 눌리죠. 모양을 다 잡고 있어요.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00원 이상으로 다시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수익 나올 때 잘 파시면 돼요. 그래서 25,000원서부터 27,000원 사이 매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얘는 저항권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수 가격 49,800원. 아, 이게 지금 만약에 수익권역이었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물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애들이 IT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얘가 그럴 거라고 장담은 못하니까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조금 더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이었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얘기했을 텐데 손실권역에 있고 아직 흐름과 종목의 수급과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금 더 행운에 한번 걸어보자. 운에 한번 걸어보자. 해서 5만 원까지 운에 한번 걸어보세요. 운에 한번 걸어보시고 갈 수도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신규주인데 매수 가격 27,860원에 비중 15%, 27,860원. 이쯤에서 공략하고 로봇 관련주인가요? 한번 기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계속 적자네요. 이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로봇 관련주 쪽이고 수급은 일단은 기관들 열심히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열심히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매수가 안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서 매수가 많이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세력겜이면 올라갈 거고요.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을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8,000원까지는 반등 나오겠네요. 반등 나올 때
한번 팔아주세요. 이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장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침서부터 미국 시장이 쿵 하고 흔들려서 깜짝 놀랐을 텐데 오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이겨내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올라간 애들은 올라갑니다. CJ, CGV도 올라가고 삼성물산도 올라가고 대형주들은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GK 같은 경우도 빠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종목을 뭔가를 갖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폭락을 하고 있다. 운이 나쁜 겁니다. 지금 시장의 종목들 그렇게 폭락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겁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 끝나는지 잘 보시면서 월요일장 어차피 반등 나올 시장이니까 오늘 잘 이겨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싹답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